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두 번째 편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참 지난번에 더블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책에 나온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체념의 정서가 누친하게 그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정서를 읽으셨어요? 조이스 입장에서는 이 더블린을 그 마비의 공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가 마비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런 상태를 아마 마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풍경을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가라타니 고지니라는 평론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인용하던데, 풍경이 기원을 은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풍경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분별력 없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자각을 할 수 없는 상태.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상태 굉장히 많죠, 그죠? 맞아요. 특히 조직 문화라든가 맞아요. 뭐 또 이런 대기 여의도니까 네. 그 이렇게 셀러리맨들의 그런 많습니다. 예, 예. 모습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요. 점심 시간이 되면 뭐 건물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넥타이 부대들이. 근데 한 20-30명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제일 키가 자그마하고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분이 어디론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전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뭐가 있지 하고 봤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하단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조직생활 좀 해봤잖아요. 저는 그걸 뭘 느끼냐면, 아마 그분 곁에 있는 두세 명은 무슨 상황인지 알았을 건데, 나머지 뒤에 우르르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저 사람의 행동과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있다.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맹목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이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거 우리가 그 공감을 느끼면서 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더블린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 억압되고 네. 그 우울하고 이런 그런 것에서 조이스는 스스로 탈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안 그래도 여기 있다가 나도 마비가 될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탈출하지 조이스는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 길들이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길들이기. 어떻게 보면 내가 길들여지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의 그 병폐는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어린이 학대라든가 이런 종교적 이선, 경제적 궁핍 이런 것들이 마비 여러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그 마비돼가지고 어떤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거 네. 있잖아요.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더블린 사람들에 보면. 맞아요. 그 전통과 관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관습이라는 게 그 집단주의 속에서 폭력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억압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제임스 조이스는 못 견뎠던 것 같은데, 제임스 조이스는 사실 친영 대학, 우리 옛날 일제 강점기 때로 보면은 동경제국대학이나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아일랜더로 문학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로 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동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광수, 최남순 네. 다 마찬가지죠. 한글로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네. 하라 하는 것처럼 네. 느꼈을 거예요. 꼭 제임스 조이스가 친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억압이든 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더블린에 어떤 운동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때는 민주주의 그랬죠. 운동이라든가 뭐 어떤 종교 비밀 결사의 회원들을 막 네. 모집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제발 운동 좀 그만하라고. 더블린이 실제 그 맞아요, 조이스의 맞아요. 목소리를 많이 해요. 뭐 개딱지 같은 운동들 해서 뭐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나 답답한 거예요. 네. 맨날 무슨 운동, 무슨 결사 막 이런 것들이 더블린에서 많이 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국제보상 운동이나 울산장려 운동이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를 맞아요. 이렇게 깔고 있었지 않았나. 네. 그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그런 마비가 돼 있는 상황을 모르고
이제 진행되다가 이야기 끝난 무렵에 자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자각을 이제 에피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좀 강하게 드러난 작품은 마지막 망자 주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는 저를 포함한 그때 당시의 아일랜드의 삶의 현실을 아는 거, 문학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네. 과연 우리는 없을까? 군대, 두 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를 가면 요 마비, 거의 이 마비 증상. 상태죠. 네. 일단은 네. 마비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딜 견딜 수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 체면을 걸잖아요. 이건 괜찮아. 이게 정상이야. 네. 이게 당연한 거지. 남들 다 하는데. 드블린의 이 사람들도 어떤 오랫동안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네네. 그거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비 상태로 그럴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네. 민족적인 어떤 운명과 또 카톨릭이 강한 국가잖아요. 맞아요. 스페인하고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워낙에 카톨릭 정신이 강한 나라인데다가 또 영국이 성공회를 강요하니까 반발해서 더 카톨릭 문화가 심화됐어요. 이 카톨릭 문화가 강한 곳은 그 가족주의가 또 심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게 이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떠나서. 그게 종교적 이선으로 많이 나타나죠. 네. 자매라는 작품에서 경직된 교리 같은 것들, 네. 그 신부의 어떤 보면 성직 매매죄, 네. 그러니까 뭔가가 전체적으로 마비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소년도 어쩔 수 없었어 신부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상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를 빗대어서 보면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묵인되는. 알지만 아무도 건들지 않는 거. 묵인되는. 이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다 아는데 다도 못 본 척 하죠. 맞아요. 예. 이런 것도 마비의 한 증세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경우를 보면 네. 예전에 네. 시족 사회가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시족 사회에서는 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조금 영화가 이끼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소설로는 임문열 선생의 익명의 섬 같은 익명의 섬, 그렇죠. 깨처리 깨처리.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죠. 그거를 그냥 넘어가요. 예. 그게 마비죠. 그렇죠. 근데 100년 전에 이 제임스 조이스가 마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더블린 사람들 통해서 우리 독자들한테 어떤 존경을 올렸는데 지금 뭐 나아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럼 나는 이 마비를 과연 어떻게 막고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여기 이 읽었어요. 작품에 보면은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화자가 있는데 강하게 억압하다 보니까 아예 기억을 그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맞아요.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왜곡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진짜 요즘 같으면 그게 범죄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끔찍한 예. 일을. 예. 근데 저번에도 시댁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부당해. 네. 이 많은 전을 붙여가지고. 근데 부당함에도 혼자 묵묵히 전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내죠. 목소리 네. 내잖아. 근데 저부터도 마비된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뭐 복잡하잖아. 문제 그렇죠. 제기하면 맞아요. 또 뭐 싸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매에서도 두 노인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거에 느껴져요. 네네. 이런 마비에서 잠깐씩 깬 사람들이 이제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우라고 하는데 이 건강한 사회는 이 내부 고발자를 잘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그 사람을 별종 취급을 하고 울타리를 밖으로 던져버리죠. 왕따시키죠. 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만큼 성숙했고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일들이 사실 최근에 많았죠. 그럼요. 네. 네. 이 작품을 더블린 사람들 읽으면서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자각을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작은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좀 바꾸지 않을까. 조이스는 이 문학을 통해서 마비의 증세를 깨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도끼질하는 거죠. 그 카프카가 그랬잖아요. 갇혀져 있는 생각, 고정적인 생각을 깰 수 있는 게 문학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의 가장 주특기인 문학 소설을 통해서 그 동포들에게
그 깨어나라는. 예, 깨어나라는 구호를 외친 거 아닌가. 사실은 전 세계인에게 던진 교과도 맞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초 폰타나 네. 아세요? 거기 작품이 공간 개념 또는 기대라는 작품인데 네. 캠퍼스를 네. 저기 칼로 쫙 예리한 칼로 찢어버려요. 그럼 3차원, 4차원 공간이 막 열리는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그 조이스하고 딱 하는 게 이 마음에서 좀 깨어나라. 이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한테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확 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네. 아주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그 공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공교육을 통해서 그 마비된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블린 사람 보면서 이렇게 네. 생각났던 작가가 네. 그 루신. 루신. 중국의 네. 루신. 이 사람이 이제 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네. 당하는 거 보고 네, 네. 의대를 그만두고 돌아가서 자기 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국인들한테 자각하라고 깨어나라고 하는 게 루신의 작품들도 끊임없이 보면 중국 민족의 어리석음과 압규정전에 나오는 네, 물론이죠. 것들이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서양의 어떤 제임스 조이스와 너무 닮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듯이 쓰라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신의 입장에서 한족, 우리 말을 쓰자, 관념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삶을 다루자라는 것이 많이 여기서의 닮았어요. 메시지하고 닮았어요. 예. 오늘 또 문문사를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이 15편의 작품 중에서 또 어떤 대목이 이렇게 탁 꽂혔습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자매라는 저 짧은 단편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나는 창문을 응시하면서 마비라는 말을 나직하게 중얼거려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 말은 언제나 내 귀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경절형이라는 말과 교리 문답서에 나오는 성직 매매죄라는 말처럼 생소하게만 들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그 말이 어떤 나쁜 짓을 일삼는 죄받을 존재의 이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인데요. 이 특이하게도 더블린 사람들에 보면은 작가가 각주를 달아놓은 게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 마비에 대한 각주를 밑줄 좀 치고 싶었고, 제임스 조이스의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굉장히 수만 가지 의미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생김새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감정을 섞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카메라 기법으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맞아요. 전달해 주는 느낌? 저는 이제 조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작가는 들은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조이스는 나를 그 현장에 데리고 가는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 슬펐다, 우울해했다, 후회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내가 그걸 그냥 봄으로써 같이 이입이 되는 맞아요. 그러면서 참 묘사가 잘 됐다. 그러니까 창 밖에서 보고 창 안에서 보는 그런 네, 묘사들이 내 굉장히 외면을 있거든요. 같이 네, 달아주는 네, 그런 부분이 참 너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굴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388쪽에 네. 주군이들에서 네, 서쪽으로 주군이들. 여행을 네. 시작할 때가 온 곳이었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요. 그리고 앙상 가시나무 위에도 눈은 바람에 나부끼며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그가 눈이 온 세상에 사뿐히 내려앉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그들을 최후 종말의 강림처럼 눈이 모든 산이와 죽은 이들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에 그 영혼은 서서히 쓰러져 갔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아름다웠지만 서쪽으로 여행할 때가 시작할 때가 왔다. 서쪽으로라는 거는 어떤 서천꽃밭의 원형이거든요. 재생과 부활의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서천꽃밭으로 자청비라는 그 설화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멸망꽃도 있고요. 버드나무 우물 같은 것도 네. 있고 불붙는 꽃뼈 같은 것도 오름꽃 가문장 같은 여러 가지 아기 설화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서쪽으로 여행할 때가 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꼭 동양 설화를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동서양이 다 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과 부활의 의미로
떠올랐습니다. 그쵸, 이제 뭐 재생과 부활이라는 네. 의미를 거기다 넣어도 딱히 틀리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각각 15편에서 그 화자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여기서 죽은 채로, 마비된 채로 끝나는 화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설프게라도 깨닫는데, 망자에서, 죽은 이들에서는 그 깨달음이 조금 더 깊게 나오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일부러 작가가 이렇게 감안해서 배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매하고 죽은 이들하고 같이 맥락이 다 있어요. 근데 자매들이 다 자매가 나오고 죽은 이들도 두 자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죽은 이들의 두 자매는요, 굉장히 활동적인 자매예요. 연주회도 하고. 이제 다이나믹해요. 예, 근데 네. 자매의 두 자매는 반송장이에요. 기도 먹고 뭐 계단도 잘 못 내려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제목이. 근데 왜 자매고 여기는 왜 죽은 이들이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죠. 일부러 아이러니한 배치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런 설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조카 입장에서는 네네. 언젠가는 그 이모 자매 네. 이모들도 떠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네네. 나도 또 사라질 거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맞아요. 어떤 그런 운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조차도 굉장히 추앙받는 20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손꼽히는 작가도 굉장히 삶은 고달팠어요. 좋죠. 특히 이제 녹내장 때문에 고생을 신체적으로는 그 고생을 했고, 또 딸 루치아가 조현병을 앓았고, 맞아요. 또 그 제임스 조이스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 베케트랑 잠깐 사귄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 베케트가 루치아의 애정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조현병을 더 심화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미워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애제자였던 예. 수제자였던 네, 뭐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의 그 뭐 고도를 그런 기다리는, 작품들이 예. 괜히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맞아요. 하는 맞아요. 생각을 이게 합니다. 그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레퍼런스 삼아서 마지막에 또 피네간의 경야를 또 이 곡을 썼으니까 그 끝판왕은 피네간의 경야라고 하더라고요. 이 15편을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건데요. 다음에는 각각 한 편, 내가 가장 애정하는 한 편을 선택해서 그걸 좀 깊이 딥다이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준 맛 아니었습니다. 안녕. 안녕.